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끝내면서 이 화재조사 보고 규정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여기 이제 잔가율에 대한 설명인데 현재가의 비율인데 지금 금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4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화재조사 보고 규정에 원인조사와 피해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어차피 법에 원인조사와 피해조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고 규정상의 현재는 다 사라졌습니다. 아셨죠? 이 원인조사에 대한 내용이. 근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강제성과 프리즘식, 그쵸?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실 정도는 입체 면적 비율이죠. 소실 면적은 바닥 면적 기준이고, 그죠? 원인 조사의 소방 방화 시설 조사, 요게 예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요 내용이 삭제가 된 것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전 문제니까 그때 22년 이후에 빠졌어요. 조사법이 생기면서.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건물화재에서 70%가 소실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실이 됐다라고 했고, 지금 전소, 반소, 부분소, 즉소 이런 것들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입체 면적에 대한, 그죠? 소실 정도에 대한 걸 물어본 거네요. 그럼 지금 70%가 소실됐으니까 70% 이상이 날아간 거죠? 그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입체 면적의 70%가 날아간 거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전소라고 얘기한다. 다음 4번. 화재조사 활동 중 본부종합상황실이 청해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가보면 종합상황실 상부보고화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이제 사망이 5명, 법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 사상은 10명, 그죠? 재산이 50억, 이재민 100명, 요 정도 체크해 두십시오. 그래서 법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요 4가지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를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5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 법을 안 하시고 내가 학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요 정도는 한번 정도 체크해 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물의 소실 면적 산정은 소실 입체 면적으로 산정한다? 아니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반소에 대한 거고, 최종 잔가율은 20%에 그 이외가 10%였죠. 그죠? 그리고 일시 결정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지만 자체 진화 등 사후 인지화재 결정이 좀 곤란했을 땐 발화 시간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추정도 할 수 있다라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6번. 그러니까 이 문제가 화재 피해 조사 시 보기와 같은 조건의 건물 피해 산정 추정액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 계산 문제는 식을 알고 있으면 뭐 당연히 풀 수 있지만 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축 단가에다가 신축 단가가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곱하냐면 소실 면적이라는 걸 곱합니다. 소실 면적도 지금 문제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조건에. 그리고 여기다가 1-0.8 곱하기, 자, 여기다가 또 뭐를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경과연수와 내용연수라는 게 들어갑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 총 손해율이라는 걸 곱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다 나와 있다라는 거지, 내 말은. 전부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다 곱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나눠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대입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저도 예상을 못했던 게 맞고, 그죠? 이게 왜냐면 어려운 문제거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2. 됐죠? 그럼 0.8이네요, 요게. 요 가로가 0.8이 나오겠네요.
맞죠? 0.8이 나오고 그 0.8 곱하기 0.5 그리고 50 곱하기 지금 저기 이제 100만 해주면 요게 이제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뭐 또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금 12월 31일 날 이 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그래서 저식 정도는 그냥 한 번 정도 훑고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축 곱하기 소실, 그죠? 1-0.8의 경과와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손해율까지, 그죠? 이 공식에 의한다. 자, 됐고요. 화재 합동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것들은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래서 박스 안에 다 얘를 넣어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셔라. 작년 교재에도. 올해 교재에도 제가 넣어놨죠. 그래서 이 합동조사단의 단원을 누가 할 수 있는지. 근데 여기 가보면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화재조사관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3년 이상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3년 이상. 그리고 여기도 3년 이상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가보면 기능사는 따로 없다. 그래서 아래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기술 직무 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 산업기사, 그리고 그 밑에 기능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등급으로 따지면 이게 제일 높은 거야. 당연히 이 위엔 기술사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산업기사 이상이니까 이쪽만 가능하다라는 건데 기능사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죠? 기능사가 가장 낮은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나 문제가 나왔었다. 그리고 이게 패턴이죠. 그죠? 액체네요. 그럼 액체 쪽에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끌어서 주변으로 튀었대. 그치? 그래서 포어 패턴의 미연소 부분에서 국부적으로 점처럼 연소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스플래시 패턴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파트 4. 이건 위험물입니다. 위험물은 어차피 암기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요거는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뒤쪽에 제가 썸머리도 다 정리해놨고요. 썸머리 위주로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썸머리로 정리하시기 전에 당연히 본문을 한번 저하고 같이 보시고 나중에 정리하실 때 썸머리로 다시 한번 이회독해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는 걸 제가 먼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법상 정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 법상 정의에서 각 유별 위험물에 대한 정의가 또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학만하시는 분들도. 그럼 법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법에서 또 할 거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위험물이라고 하면 법적 정의가 인화, 발화, 그죠? 이런 것들을 다른 걸로 바꿔놓는다니까. 뭐 연소, 가연. 아셨죠? 그냥 기본적으로 인화와 뭐만 들어간다? 발화만 들어간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품이다. 알고 계셔야겠죠.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다. 그래서 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량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최저 기준, 이거를 또 최고로 많이 바꿔놓습니다. 최고 기준이 아니고 최저 기준이 되는. 그래서 허가를 받음에 있어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3호 제조소. 제조할 목적이죠. 그죠? 지정수량 이상, 그러니까 많은 양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제조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은 장소를 얘기한다. 그럼 이 허가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법에 가보면 이 사람한테 받습니다. 시도지사. 아셨죠? 자, 그리고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계속 이상이죠. 그죠?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허가를 받은 장소다. 이것도 허가. 됐죠? 자, 5호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계속 지정수량 이상이죠.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한대. 제조가 아닌 목적으로 취급을 한대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얘도 허가를 받은 장소래. 즉 제조소는 제조할 목적, 저장소는 저장할 목적, 취급소는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할 목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곳이고, 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다 합쳐서 제조소 등이라고 얘기하며, 이 제조소 등은 누구한테 허가를 받는다고요?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이걸 하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에서 법하시는 분들은 다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정수량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럼 지정수량을 보기 전에 우리는 위험물법상에 가보면 위험물에 얘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성질과 상태에 따른 분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위험물이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가 있어요. 아셨죠? 자, 1류 위험물의 이름은 산화성을 가진 고체들입니다. 2류 위험물은 가연성을 가진 고체들이 여기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텅질끼리 모아 놓은 거죠. 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이라는 걸 갖고요.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라는 성질을 갖습니다. 자,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는 특징을 갖고요. 6류 위험물은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아셨죠? 그럼 얘를 반으로 나눠서 자, 이쪽은 고체로서의 특징을 갖는 애들이 많고 이쪽은 액체로서의 특징을 갖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셨죠?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고체, 액체. 왜냐면 나중에 이런 게 헷갈릴 수 있거든. 절반으로 나눠서. 산화성은 남에게 얘를 퍼줄 수 있는 애들이죠. 뭐요? 산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죠. 그죠? 그리고 얘는 딱딱한 뭐예요? 고체죠, 고체. 그리고 가연성, 요거는 환원성. 그러니까 산소를 뺏어오는 애들이죠, 얘네는. 즉, 가연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고체겠죠, 그죠? 자연 발화성은 공기와 접촉하면 안 되는 애들이 들어가 있고, 금수성은 물과 절대 접촉하면 안 되는 애들이 액체나 이런 애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여기는 고체나 액체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고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고, 얘는 확실하게 액체죠. 그래서 얘는 인화가 쉬운 애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자기 반응성, 요거는 내부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 진짜 위험한 애들, 자기 반응, 혼자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애들이고, 산화성 액체,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액체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각각의 법에 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품명, 그리고 요즘은 얘까지. 뭐까지? 위험 등급까지. 아셨죠? 그래서 이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외워야 될 거. 당연히 6가지 위험물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각각의 지정 수량, 그리고 각각의 위험물에 대한 품명, 그리고 그 품명에 따른 또 뭐가 있냐면 지정 수량이나 또는 품명에 따른 위험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챕터 2가 나와요. 챕터 2. 이건 몇 류 위험물? 1류 위험물이라고 해서 무슨 고체? 산화성 고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 산화성 고체는 이게 뭐가 나와요? 이제 법상 정의가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먼저 꼭 읽어보셔야 돼. 산화성 고체가 뭔지. 왜냐하면 요번에 요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류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5류 위험물에서 나오긴 했어요. 이 정의가. 근데 이 정의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법상 정의란 말이에요. 그럼 법상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상 정의를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암기라기보다는 이런 특징을 갖는 애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산화성 고체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꼭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산화성 고체라 하면 고체래, 고체. 그죠? 뭐 액체 또는 기체 외의 것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액상인 것과 뭐 기상인 것을 말한다. 읽어보시고 고체로서 이걸 잘 보세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묶어놨대요.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는 애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판단하기 위해 따로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누가 고시했대요? 청장이 고시했답니다. 누가 고시했다고? 청장이 고시했대. 청장이. 그러니까 청장이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고시를 했다라는 게 청장이 정해놨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시험과 그리고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또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오늘 날씨가 좀 덥네요. 에어컨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걷어지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됐죠? 날씨가 엄청 습하고 덥습니다, 오늘. 2번 종류. 자, 요거는 인류 위험물의 종류인데, 자, 이거를 다 암기하셔야 돼. 미안해. 미안한데 얘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당연히 내가 하라는 얘기도 안 하겠죠. 그죠? 나오니까. 그래서 이름이 보세요. 인류 산화성 고체라 그랬죠? 맞나요? 산화성 고체인데 우리가 1류부터 6류까지 아까 산화성 고체 뭐 쭉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총 6개를 봤을 때 이거 앞글자 따서 뭐 산가자, 인자산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럼 산화성 고체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칸부터 이 4개를 묶어서 우리가 염소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염소가 무기를 들고 설치나봐요, 여러분들. 염소 무기. 근데 그 무기가 뭐 50개래, 50개.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 그러죠? 유치하지만 연무 또는 무염 50개래. 무염 50개. 염소 무기가 50개래. 염소 무기가 50개나 가지고 있네. 그치? 그러면 여기 갔을 때 자, 중요한 게 뭐냐? 공통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무슨 산염류. 무슨 산화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산은 말 그대로 얘입니다. 얘. 즉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한테 뭐를 줄 수 있는 애들? 산소를 줄 수 있는 애들. 그러면 이 염소산 염류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염류의 의미가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염류 대신에 나트륨이나 칼륨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게 보기에 나왔잖아요. 걔는 1류 위험물이에요. 염소산 칼륨이라는 게 나왔다. 1류 위험물이야. 대표적으로 이 2개를 알고 계세요. 하셨죠? 염소산 나트륨과 염소산 칼륨. 근데 염소산 염류에서 산소가 하나 빠져요. 그러면 아염소산 칼륨이 되는 거고 염소산 나트륨에서 산소가 하나 빠져요. 그럼 과염소산 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자, 만일 산소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럼 과염소산 칼륨이 되는 거고요. 산소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과염소산 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칼륨, 나트륨 정도만 보시면 돼. 근데 내가 만일 뭐 마그네슘이나 암모늄 이런 게 온다? 그럼 그것도 이제 뒤에 염류가 금속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세부 품목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무기가산화물. 너무 중요해요. 1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우리가 이 무기가산화물을 다른 말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알고 계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기과산화물은 앞에 과산화가 붙고 뒤쪽에 이제 보통 알칼리 금속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당연히 마그네슘이나 칼슘, 바리움 이런 애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과산화라고 들어가면 요게 무기과산화물이구나. 과산화 뒤에 금속이 들어가면 얘가 무기과산화물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럼 이 무기과산화물이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 중요하냐면 얘가 무조건 얘가 안 돼요. 꼭 알고 계세요. 하셨죠? 그래서 주수금지기 때문에 만일 주수를 하게 되면 산소와 열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산소도 막 나오고 거기서 열도 막 나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리고 얘는 지정 수량이 몇 킬로래요? 50킬로래. 50킬로. 그리고 위험물 등급이 몇 등급? 1등급이래. 1등급. 이
지정 수량이 낮은 애가 위험 등급은, 그러니까 위험도는 더 높은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1등급이 제일 위험한 애거든요. 그래서 1등급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제일 위험한 애다. 그래서 염소 무기는 꼭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부지라, 부아질, 부지라, 그죠? 요런 애들. 그래서 요게 이제 300kg래. 그래서 이게 53000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1류 위험물은. 그리고 위험물 등급도 쉬워요. 1, 2, 3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는 부아질, 요런 애가 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알고 계세요. 여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브로민산 염류, 질산 염류, 아이오딘산 염류, 요런 애가 있습니다. 그럼 브로민산 염류 종류를 우리가 브로민산 나트륨, 브로민산 칼륨, 질산 염류 종류를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아이오딘산 염류 종류를 아이오딘산 칼륨, 아이오딘산, 암모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읽었을 때 뒤에 금속 비슷한 게 오면 우리가 얘가 뭐다? 그냥 1류 위험물이다. 그죠? 산 뒤에 무슨 산 뒤에 금속 같은 게 오면 얘가 1류 위험물이구나. 과망가니지산과 다이크로뮴산이라는 게 있네요. 과다천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과다천, 다과천. 과망가니즈산 칼륨과 과망가니즈산 나트륨이라는 게 있고, 다이크로뮴산 염류에는 다이크로뮴산 칼륨이라는 게 있대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염류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금속이 들어가는 거죠. 칼륨이 들어가든 나트륨이 들어가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부 분명까지 꼭 알고 계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주십시오. 무조건이야, 여러분들. 얘네들은. 응? 아셨죠? 요거. 그리고 세부 분명도 나중에 꼭 한 번씩 보시고, 그 밖에 행합무령으로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숨어있는 애들이죠. 요 정도 동그라미 정도. 그래서 과아이오딘산 염류, 과아이오딘산이라고 나와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6류 위험물에 가보면 몇 류 위험물이요? 6류. 자, 6류 위험물을 우리가 3개를 얘기합니다. 과과질. 근데 과과질 이름에 가보면 이런 애들이 들어가야 하셨죠? 됐나요? 근데 여기서 이 2가지 있죠. 여기에다가 내가 뒤에다가 염류를 붙이잖아요. 그럼 얘가 몇 류? 1류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1류와 6류가 차이가 뭐냐면, 1류는 금속이 대부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고체. 근데 6류는 그렇지 않다. 요거는 산화성 액체였죠, 아까. 그래서 액체예요, 액체. 그리고 얘네들이 2개 다 산화성이기 때문에 특징이 어떨까요? 유사합니다. 특징이 유사하기 때문에 1류와 6류를 좀 같이 보셔도 돼요. 같이. 나중에 여러분들 저하고 정리할 때 같이 보셔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먼저 품명과 지정수량을 암기하신 다음에 요런 걸 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 1류 위험물에 성질이 뭐가 있냐. 대부분 공통 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무기화합물이래요. 탄소를 포함하지 않은 약간 단순한 구조의 화합물들이 많대요. 만일 유기화합물이잖아요. 얘는 탄소와 수소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단순하지 않고 엄청 복잡한 구조를 갖는 애들. 그냥 참고로만 보십시오. 하셨죠? 여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갖는 약간 무기화합물이래요. 그리고 무색 결정의 분말 상태로는 백색 분말을 보통 띈대요.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얘는 가연성이 아닙니다. 남을 돕는 가스예요. 자체는 타지 않고 가연성 물질의 연소를 돕는 가스죠. 본인은 불연성이지만.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걔 이름을, 요 돕는 가스 이름을 조연성 가스, 지연성 가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모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무슨 산화제? 강산화제. 무기가산화물,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은 꼭 알고 계세요. 5번. 물과 반응했을 때 산소가 나온대. 산소. 그리고 뭐가 나온대요? 진짜 많은 열이 나온대요. 엄청나게 많은 열이
뿜어져 나오면서 위험을 발생을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중은 1보다 크대요. 이게 비중이 1보다 크다라는 건 얘거든요. 아래로 깔아앉는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물에 녹는 게 많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는 수용성이 많다. 수용성. 그리고 녹아있는 상태에서도 산화성이 되게 강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도 산화력이 되게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조회성이 있는 것도 있대. 이거는 이게 공기에 노출돼 있으면 수분과 만났을 때 녹아서 굳어요. 아셨죠? 조회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탕이나 소금도 그냥 대기 중에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놓게 되면은 수분이 많은 날에 그 안에 수분이 섞여 들어가면서 그게 딱딱하게 굳죠. 그죠? 그리고 반응을 잘해서 가축마에 의해 위험물이 분해가 된대요. 그럼 그 안쪽에서 산소가 막 나오는 거야. 그 안에서. 됐죠? 그래서 분해가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축마에는 대부분 위험물이 약하죠. 그죠? 저장 취급 시 주의사항. 산화되기 쉬운 물질, 환원제, 즉 가연물이 될 수 있는 것들과 가까이 두면 안 되겠죠.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뜨려야겠죠. 가연물 및 불활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차가운 곳에 저장한다. 조회성 물질은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면 녹아서 굳어버리니까 밀폐 용기에 저장을 하며, 그죠? 무기가산화물,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요거 잘 보십시오.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그래서 소화 방법에 가보면요, 이게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인류위험물에서. 무기과산화물은 절대 주수금지다. 또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아셨죠? 그래서 주수가 안 되면 그 이유까지 아셔야 되는데, 얘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발열 및 예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차진주함에 의해 질식소화. 그래서 보통 요 질식. 근데 이 질식을 얘기할 때 주수가 안 될 때 제1순위는 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팽창질석이나 진주함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도 주수가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제1순위는 건조사예요. 건조사. 건조사로 불 끈다. 그리고 그 외에 팽창질석이나 진주함이라는 애가 있다. 탄산수소 염류의 분말 소화기를 이용한대요. 그럼 이 탄산수소 염류를 이용한 분말 소화기는 그냥 참고로만 보셔도 돼요. 아셨죠? 대신에 얘도 질식이래요. 질식. 그리고 그 외 무기과산화물을 제외한 건 다 이거 아래. 대량 주수. 그리고 이런 게 예전에는 한 번씩 나왔었어요. 학개론에. 근데 요즘은 거의 안 나오죠. 이게 법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인류위험물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인류위험물을 용기 안에 담아서 저장하는데, 이 용기가 담긴 곳에 우리가 여기다가 게시판을 붙이거든요. 주의해라라는 걸. 그래서 이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과 게시판에 표시하는 사항이 조금 달라요. 법에. 그래서 운반 용기, 이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이죠. 결국은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자, 요거 잘 보세요. 무슨 언금? 물기언금. 그 밖의 것은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 시. 그러니까 요것만 잘 보시면 되지. 요거. 운반 용기에 꼭 얘네들이 들어있으면 물기언금이라는 걸 꼭 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도 마찬가지. 뭐요? 물기언금. 이 엄금을 잘 보세요. 아셨죠? 엄금. 그리고 이 엄금을 표시할 때 게시판은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한대요. 바탕색이 물색깔로 하네요. 그죠? 이게 만약 화기로 오면 바탕 색깔이 무슨 색이 되냐면 적색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것도 뒤에서 또 하나씩 나와요. 그럴 때마다 그냥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구나 라고 체크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챕터 기출문제 1번. 염소산 염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염소산 염류는 인류위험물이죠. 그죠? 그러면 들어가 있네요. 너무 쉽다. 그죠? 됐습니까? 이 강산성이라는 건 산성을 세게 지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염산,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황산,
그런 애들과 혼합해도 폭발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틀린 게 어차피 2번에 있으니까. 자, 2번. 다음 중 인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연성이다. 오케이. 사라지죠. 그죠?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다. 오케이. 지연성 물질이다. 오케이. 3번. 인류 위험물로 일반적인 성질로서 옳은 것은 고체 분말 및 결정 등으로서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그죠? 그냥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뭐 무색, 백색 이런 거 나와 있었죠. 근데 지금 색깔을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로 수소를 아니죠. 얘는 무슨 성 물질? 산화성 물질. 남한테 산소를 잘 주는 산화성 고체이며 물보다 무겁고 물에 잘 녹는다. 오케이.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질산. 요건 몇 류 위험물? 6류 위험물. 옳은 건 몇 번이다? 3번밖에 없네요. 4번. 위험물 종류에 따른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1류 위험물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 절대 안 되죠.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 배울 거예요. 마그네슘 건조사, 알키랄륨 건조사. 알코올은 네알코올포를 사용한다. 수용성. 그죠? 요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는 위험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쭉 봤을 때 칼륨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데 얘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수소가 나옵니다. 수소. 아셨죠? 그리고 얘는 아세틸렌이 나오고요. 얘는 황화수소가 나와요. 얘 혼자 산소. 왜냐하면 얘는 과산화나트륨이 결국 뭐예요? 무기과산화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기과산화물이다라는 걸 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3에 뭐가 나와요? 이류 위험물이 나옵니다. 자, 이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의를 보겠습니다. 뭐 가연성 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읽어보시고, 자, 여기 법적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꼭 알고 계십시오. 아셨죠? 법에서 어차피 되게 중요하게 하지만 혹시 법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황은 순도 60 이거 알고 계세요. 황순육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고요. 그래서 순수한 농도가 60 이 정도. 그리고 요 세 개가 진짜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류에서 철근마. 자, 철분은 철의 분말인데 53 마이크로메타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게 50 중량 % 미만인 건 제외한대. 그러면 철 분말을 내가 표준체라는 거에 올려요. 이렇게 철을 분말을 올려서 얘를 체에다가 거르는 거죠. 근데 이 체 하나가 53 마이크로메타짜리래. 작은 거죠, 그만큼. 그래서 내가 얘를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만큼의 체를 가지고 얘를 거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거르면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애들은 그만큼 작은 애들이니까 떨어지는 거고, 걸러지는 애들은 아직은 분말 상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00kg를 쏟아 부었을 때 아래로 나오는 게 최소 요 정도는 돼야 된대. 걸러져 나오는 게. 그러니까 53 마이크로메타보다 훨씬 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 위쪽에 남아있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러면은 걔는 분말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53 마이크로메타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미만인 건 제외. 이런 거 포함으로 여러분들 많이 바꿔놓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 금속분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이거 다 제외예요. 제외.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의 분말을 얘기합니다. 아셨죠? 외의 금속 분말이니까. 얘네들은 제외다. 그리고 요것도 똑같이 우리가 체에 올리는데 이 53, 철53이거든요. 금속분은 535에서 여기 150. 얘도 50 중량 % 미만인 건 뭐 한대요? 제외한대. 아셨죠? 제외예요. 제외. 제외. 그래서 여기는 150 마이크로메타 체를 통과하는 게 50이 안 되면 걔는 제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분 그리고 금속분 나와 있는 거죠. 맞죠? 왜예요? 왜? 그 왜. 그래서 봐봐. 구리하고 니켈도 제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연 같은 거. 또는
알루미늄 요런 애들이 들어가요. 알루미늄 분 중에 아셨죠? 또 마이크로메타 체중의 150이죠.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건 또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중에 150 마이크로메타 이하의 체를 150 마이크로메타의 체를 통과하는 게 50% 미만인 건 또 제외. 그죠? 자, 그리고 마그 나와 있죠. 마그. 마그네슘.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다. 덩어리. 2mm죠. 2mm. 2mm 체를 통과 못한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고,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이래.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2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덩어리 상태거나 2mm 이상의 막대래. 그지? 그리고 인화성 고체. 요거 인화점이 정해져 있는데 40도 꼭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고체를 이름을 인화성 고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는 한 번 정도는 꼭 보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숫자들 많으니까 숫자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인화점,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 이런 애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뭐가 나와요? 이제 종류가 나오죠. 그럼 요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정의부터 보시고요. 어차피 종류 보시고 그 다음 여기도 성질, 소화 방법 이런 순서로 갈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